안녕하십니까. 토론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농촌의 인구 절벽과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 인력 모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좌우한다는 말인데 그만큼 인력난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나마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천정부지로 오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치료기간 연장과 또 정규여건 개선 같은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농촌 인력난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인력난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국내 근로자들을 농업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지금 나이가 55살인데 제가 제일 적거든요. 이 동네에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외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나 뭐 방침 있으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외국인을 쓰는데 7명씩 썼거든요. 6명, 7명. 근데 조달할 수가 없는 거야. 구할 수가 없어. 진짜 난처해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숙식 제공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인력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생산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득 판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치만 못하고 좀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이제 작물로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외국인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제 인력을 통해서 쓰면은 뭐 13만 원도 받고 15만 원도 받는 거래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와서도 도망가서 불법체로 하는 것이죠. 우리 계절 근로자를 쓰지 않습니까 요새? 근데 계절 근로자들은 6개월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면 농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바쁠 때가 있고 한가할 때가 있고 농촌에서 인력난만 해소가 된다면은 농사 질만 하거든요. 도시에 남는 인력들을 좀 농촌으로 유인을 하든지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촌 인력난 해결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의 이철규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예, 전국농민의 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익산 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고창군 로컬 잡센터의 김희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고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릴 적에 혹시 농사 현장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제 농촌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시골 출신인데 어렸을 때 영농 기계화 되기 전에는 뭐 가족들이 이렇게 대단히로 함께 하기도 했고요. 가족농이 좀 많았죠. 또 품앗이가 있어서 네. 함께 이렇게 일하던 모습인데 요즘에 이제 이 옛날 얘기가 됐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의존하지 않고서는 농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전북도 예외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짓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 인력 모시기 이런 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이 거의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마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반절 이상이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력은 그만큼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60 정도 되시면 뭐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고령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최영일 군수 방송하면서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만 전체 인구의 36%가 이제 고령화. 근데 이제 마을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가 그 전라북도의 농가 인구수를 보면은 최근에 10년간 거의 뭐 30%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그 인구수에 또 고령화율을 또 따져 보면 그렇네요. 역으로 또 16%가 늘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 인구수의 반절 5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정충식 사무처장님 예. 지리산자락에서 오셨잖아요. 네. 처장님 마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산내면 이제 살고 있는데 예. 거기는 다행히 이제 기농 인구가 좀 많아요. 기농 인구가 많아서 좀 전체적 인구 연령대가 좀 낮아졌는데 예. 기존의 기농 인구 빼고 기존에 오랫동안 이제 그쪽에서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초초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죠. 예.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40-50% 정도가 이미 65세 이상 예. 되는 그것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농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농사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농촌에서 자가로 농사 짓는 분들 외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가 바깥에서 노동력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노동력의 인건비란 게 그 뭐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오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 그렇게 되면 지난 3년 사이에 약 한 뭐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는 게 결국 다 농작물에 다 포함돼서 팔아될 수밖에 없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 그 소비자들한테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현실에서 농사 짓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탈농업 현상, 그렇죠. 그리고 농업 포기, 임대 그리고 활용, 예, 그리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저희 시골 마을의 농업 환경의 변화를 보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다 이제 쌀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돈이 되든 되지 않든. 그러면서 이제 과수도 하다가 이제 쌀농사가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비닐하우스에 그 딸기 농사로 이제 많이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이건 기계화의 한계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이제 농촌의 현실인데 그래서 탈농업화 또 이 농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의존 없이 이 참 일손 부족 현상을 메울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김우철 사무국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텐데 성요셉 노동자의 집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 그 네. 최근에 행안부 장과상도 받으셨던데 소개부터 해주세요. 이게 어떤 곳인지. 저희 성요셉 노동자의 집은 이제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고요. 예. 이제 외국인 주민들의 어떤 노동, 인권, 출입국 등 관련해서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들, 상담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외국인 주민들이 특별히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 조금 더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중간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 시군별로 이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노동 그 허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우리 사무국장님 보시기에도 농촌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계속 좀 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네, 앞서 정식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서는 지금 외국인 노동력이 없이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고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이렇게 결국에는 외국인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제도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또 이 그 공급과 수요에 미스매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예. 조금 그런 부분들 오늘도 이야기를 해 나가야겠지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각했던 농가 현실 정충식 사무총장님. 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유입이 더 된 상황이어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많이 못 자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예. 출국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고요. 예.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부터 이제 노동력이 이제 들어오고 있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공급과 수요의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농산물마다 어떤 필요한 시기가 있고 예. 또 적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결국은 그것을 맞추려면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행정 그리고 법무부 이런 어떤 그가 좀 전체적으로 같이 좀 논의가 되고 그 속에서 나름의 또 틀을 잡아가면서 인력 공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게 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안정된 수급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시기, 필요한 농가의 상황에 맞게끔 수급이 중요할 텐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5월 14일 전남 해남에서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두고 이 살인 사건 이게 지금 사실이죠. 예,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력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분들하고 중개업자라고 하죠. 중개업자, 예. 그 농민들하고 어떤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일이 꼭 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민 입장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수급해주면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경쟁을 합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고구마를 심는 시기인데 특정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도 심어야 되고 옆에 있는 농민들도 심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때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예. 나한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농민들이 요구했을 거고 그리고 중개업자들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결국은 노동 인건비까지 흔들리는 거죠. 내가 좀 더 줄 테니까 와라. 데려가는 그런 그 인건비 그 체계도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도 혼탁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 간의 어떤 시기에서 싸움도 있고 또 중개업자와의 농민들 간의 어떤 그런 알력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혼탁해져 있다. 그래서 이철기 원장님 이 공공의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농촌 인력 공급이 이제 확대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절 근로자, 또 내지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이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농촌에서 파종기나 수확기 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19년도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19년도부터 바로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사실은 배정된 인원만큼을 전부 다 입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일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입국 시 이제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된다 할지 아니면은 코로나 검사 의무가 해제가 된다 할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는 이게 1개월 미만의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일정한 부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농가에게 파견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의 형태로서 저희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오시면 최대 그러면 5개월 정도 오시는 겁니까? 네, 5개월이고 지금 6월 30일부터 법무부와 농식품 간의 그 개선 방안으로 해서 3개월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이 좀 되고 그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협에서 그 수급에 대한 조절을 합니까? 농협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았어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단기 일자리로 파견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전남 해남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같은 중개업자는 이 공공의 영역이 지금 아니었던 건가요? 그것은 이제 개별 농가별로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이 5개월입니다만 정부가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또 8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올해 외국인 인력 수급이라고 할까요? 이 집계가 좀 됐습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2,660명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0% 정도 지금 상회한 그런 숫자고요. 현재 지금 1,940명이 지금 입국을 해서 계절 근로로 지금 종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문제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열악한 현실, 또 가건물, 올해서 인건비, 이게 월급이 제대로 이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들. 지금 현재 농촌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여가 뭐 균형, 그러니까 일괄되게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뭐 수요에 맞춰서 급여가 원래 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남성들은 보통 월 급여가 한 240, 그리고 여성은 한 200대 초반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보고요. 특히 뭐 농업 기술이 있는 뭐 기계를 다룬다든가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200대 후반까지 급여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면. 그래서 뭐 이제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아까 숙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는 데가 이제 책임지는 부위가 크게 세 가지예요. 입출입하고 비자 문제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예. 그리고 그 고용되고 이래 어떤 직장을 가지는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예.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와서 혹시라도 뭐 결혼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어떤 정부의 관리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숙소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좀 예산 투여를 해서 좀 보조 행식이라든가 해서 농협이라든가 예. 중간관리한 쪽에서 좀 너무 힘들지 않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호철 사무국장님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전북만 해도 2,660명이면 17개 광역 시도에서 뭐 서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서울도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마련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그 도민의 의견도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예.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 뭐 기존에 있던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나 다 그 상시 고용이라고 해야겠죠.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을 하면서 고용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인력이 더 부족하고 인력이 필요한 곳들은 농가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며칠씩 이렇게 필요한 때 그럴 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공급과 수요의 미스 매칭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된 수급 조절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며칠이 필요한 농가도 있고 몇 달이 필요한 농가도 있고 1년 내내 필요한 농가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 하우스의 이제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수급을 14개 시군별로 일단 이제 집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몇 곳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인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예. 저희가 지난 같은 경우는 지난 농민회 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그 외국인 노동자 있는 나라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 지자체 단체하고 같이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 필요하니까 어떤 식의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여기서 가기 전에 전반적인 노동력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공급과 수요의 어떤 갭을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지난 군수가 지금 해외 가셨던 뉴스 장면을 좀 그러니까 그 농민단체들도 같이 갔거든요. 농민의 그 어떤 사무국장도 같이 따라가서 인터뷰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이쪽에서 필요한 어떤 분야 노동력 만약에 뭐 각종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뭐 각종 작물마다 다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나름의 어떤 모든 걸 다 커버는 못하겠으면 나름의 어떤 미리 어떤 이해도 되고 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어떤 미리 소통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문제까지 많이 정도 좀 보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분 단위 정도면 한 10개 읍면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예, 신청 농가의 신청을 집계해서 지자체장이 이 인력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겠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봅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며칠 정말 짧게 필요하시는 농가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좀 수급에 대한 정책을 좀 펼치고 계십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농식품부하고 지자체, 농협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에 잠깐 쓰는 그런 인력들, 그런 예. 인력들을 직접 고용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농협을 통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 회원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파견해주는 그렇게 된다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무단 이탈에 대한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농협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좀 확대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19개소를 좀 선정을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4개소 무주 임실 진안 장수가 선정이 돼서 아하. 저희가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원되는 인력 규모는 17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부족한 농촌 인력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속에서 이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농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고 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돈 10,000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는 또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가 연결망이 있어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안정적인 수급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룻밤에 사라지는 노동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김우철 사무처장님, 네. 사실 이제 숙소 문제 또 안정된 임금 문제 여러 가지 처우 문제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보호받을 권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안전 체계 또 보완 체계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 한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예. 국내에서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 측면에서는 공공형 지금 계절 근로자 제도가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절차가 뭐 지자체 MOU 방식,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지 방식, 그다음에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금 이것들을 혼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뭐 이탈률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지자체 MOU 방식인데 왜냐하면 지자체 MOU로 올 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어떤 탈법, 뭐 불법, 뭐 부정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뭐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송출국에서의 그 관리 측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권 침해라든지 뭐 브로커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국에서는 한국 농가들은 이제 일단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계절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본국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뭐 그의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들을 그렇습니까? 받다 보니 물론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그런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 받게 된 실 수령하는 금액만 봐도 이제 본국에서 비교하면 그것도 고임금이 되다 보니 한국에 예. 오겠다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소식을 한국이라는 곳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건 일단 기본 최저임금은 다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계절 근로자 제도의 그 3가지 방식을 조금 혼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북 도내만 해도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지금 뭐 국적 취득하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이분들의 가족 친지들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 계절 근로자의 수요들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금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하다 보니 광역에서 할 수가 없고 기초 단위로 하다 보니 뭐 좀 또 기초에서 하다 보는 그런 한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각 농가별로 다 또 시기와 요일들이 다르다 보니 좀 이런 부분들을 혼합해가지고 조금 광역자치단체 내지 그런 좀 큰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일자리 연계를 해주고 그래요? 하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면 더 현실 속에서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단면을 또 말씀을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이 이제 현실이 지금 반영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 조직이 여전히 있다는 거.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한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내 입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올 때 그 자국에서 한 1,000만 원 주고 브로커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메꾸고 더 돈을 벌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서 지역을 벗어나는 처음에 계약했던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는 어떤
법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탈법 불법으로 얘기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훨씬 지금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 법망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까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현재 예. 우리의 문제거든요. 예. 이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탈법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 법무부가 이제 계절근로자 효율적 권리 위해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현실을 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김우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아까 이제 고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민자들 그 결혼 이민자들 가족을 초청해서 오는 네.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작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계절 근로자가 한 1,006명이 지금 입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이탈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이탈자 주로 이제 나라를 보면 네팔이나 이제 필리핀 쪽인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본국에서 한번 들어오면 재송출을 안 하겠다.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못 오는데 그냥 이 대한민국에 좀 머무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방식으로 조금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40명 중에서 1007명 그러니까 한 64% 정도가 결혼 이민자 초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도 그렇고 농가 입장도 그렇다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예, 가장 어떤 뭐 다들 모든 뭐 법무부나 지자체나 다 그 농장주분들, 외국인분들 다 만족도가 높고 어떤 이탈률에서도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이미 월등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좀 광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라북도에 인구 제일 많은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민자들도 제일 많거든요. 이쪽 농촌 지역보다. 그런데 이 도시 지역의 기초 단위로 묶다 보니 그 지역 내의 결혼 이민자들 가족 위주로만 이렇게 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도시 지역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광역 차원으로 풀면 뭐 전라북도 뭐 다 가까운 거리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뭐 전주에 있으면서도 뭐 진안으로 얼마든지 계절 근로자 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광역 차원에서 관리 뭐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뭐 단기간에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숙소 문제라든지 사실 뭐 4대 보험이랄까 뭐 여러 가지 또 부담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중간 조직의 농협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협도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지원책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경제적인 어떤 보조라든가 예산 투여 없이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그 모든 것을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숙소 문제라든가 이걸 다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 높아져서 그걸 이익을 통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농민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철 사무국장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많은 비가 내렸어요. 특히 익산 정말 범람하고 많은 농가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했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이제 몇몇 농가들이 침수된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농사를 올해 한 해 농사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미 벌써 몇몇 사업장들은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이제 고용 변동을 시켜서 즉 근로계약을 해지를 해서 다른 사업장 찾아가게 한 곳들도 있고 이제 좀 큰 데들은 좀 그래도 견디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숙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그래도 조금 여력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예. 정말 개인 농들 정말 뭐 부부간에 운영하시던 그런 농장들 하우스 몇 개 운영하시는 곳들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떤 뭐 지원이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에 보장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도 조금 전라북도 지자체 단위에서는 조금 지원들을 많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농촌 인력난 해소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 그리고 성요셉 노동자의 집의 김은철 사무국장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의 이철규 과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고창군 로컬 잡센터 김희진 센터장을 연결해서 고창의 사례를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창군 로컬잡센터의 김희진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또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없이 힘든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고창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먼저 센터장님 계시는 고창군 로컬 잡센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이제 짧게나마 그 계절 이민자 분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창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도시민 그리고 국내 인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농촌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창군 로컬 잡센터는 고창 부족한 농촌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이제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9년에 고용노동부하고 전라북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센터를 개소해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고창뿐만 아니라 인근의 이제 장수, 완주, 무주, 임실 등 5개 지역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 사업의 목적은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없는 그 농촌 지역의 일자리 민원이나 지원 서비스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본 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일자리 센터하고 약간의 차별화가 있다고 하면 저희 센터 컨설턴트 분들은 지역 내에서 소위 말하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장님들, 분여회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었던 실필줄 같은 우리 행정망을 일자리 사업에 같이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농가든 그다음에 기업이든 구직자든 직접 찾아가서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이제 그 완주가 처음으로 이 잡센터를 열 때 제가 개소식의 사회를 보면서 네네. 이곳에 활약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 로컬 잡센터는 꼭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네. 지역 농촌의 유휴 인력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원 기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농활 원정대를 만들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그 농촌의 일자리 문제는 앞서 이제 저희 과장님, 사무처장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근본적인 해결 문제점은 사실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라든지 여러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이 이 농가 문제 일자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농가 일자리 문제를 해소를 해 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그 타겟팅이 있어서 구직자를 모집을 해서 농가에 알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근 도시에 있는 도시의 유휴 인력들 또는 비경제 활동 인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선하는 게 저희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그 보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모집을 합니까? 지금 고창 같은 경우를 보니까 농활 원정대 고창으로 모여라 해서 각 대학에 또 학생들 농활 또 유치도 하셨던데. 네, 우선 이 농활 원정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농활 사실 이제 여름방학 시작을 하게 되면 대학교들이 의무적으로 많이 갖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예. 이런 부분을 약간의 이제 조금 체계화해서 농촌의 그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한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농촌
농할 때라는 모집 홍보를 해봤더니 전주대나 전북대, 군산대, 조선대 등 인근의 이제 대학들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 기관 아니면 또 기업 총 9개 팀에서 약 550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을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농활에 가능한 범위가 어디고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 센터 측하고 협의를 마치고 군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분들이 이 팀이 어떤 정도의 농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군에다가 홍보를 하고 군에서는 각 면사무소의 이장님들께 홍보를 해서 저희가 거꾸로 농장주로부터 수요를 받고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시골 환경에서 이제 농사를 접해봤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단순 노동이 있고 그렇죠. 농촌의 환경에 이제 적합한 어떤 그 기술력이라 그럴까 또 네네.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이 며칠 사이의 농활로 인해서 도움이 될까? 네. 이런 아쉬운 대목도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농활 원장대라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한 분들이 아니고, 예.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봉사학점 이수 때문에 이 활동을 하게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능 때문에 부족한 농촌 일선 해소의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고숙련을 요구하는 농업에 참여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단순 노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농활 시작 전에 이장님이나 농장주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교육이나 예. 그다음에 주의사항을 이 참여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농장주가 농활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농활이 만족치 않을 경우는 바로 예. 농장주나 농가 하시는 분이 저희 센터 측에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농활팀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거나 철수하실 수 있도록 예. 중간에 어떤 관리 체계를 좀 넣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감이 가고요. 네. 그 지금 잡센터를 통해서 단순하게 며칠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출발점이 돼서 농촌으로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우리 도시민들의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 도시민들은 저희가 이제 인근에 고창 같은 경우는 광주, 멀리 이제 김제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이제 광주 쪽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하. 예, 광주에 이제 사실 그 소일거리를 원하시는 중장년 여성층이나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하시는 중장년 남성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컨설턴트 분들이 현지에 가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 그냥 농장분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약간의 이제 그 지원금도 드리고,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당을 또 벌어가시고, 예. 또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또 자기들이 이제 재배나 수확을 했을 때 직접 사가시는 경우도 그렇겠죠. 있어요. 예, 이러다 예. 보니까 어느 정도 환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도 연락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복분자 수확철에 나는 가서 복분자를 한번 따보고 싶다. 그리고 예. 자기가 일정 정도 또 사가시는 경우도 이렇게 예. 있습니다. 지금 로컬 잡센터가 전북에는 4곳뿐이죠. 네, 5개입니다. 5개 이제 늘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정치 사무처님 계시는 남원은 로컬 잡센터가 없죠. 네, 남원은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잡센터가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네, 계시던데 이 없는 곳들은 아무래도 일자리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시의 유휴 인력이라든지 또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겠네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즉 고창이나 무주, 원주, 임실, 진안 까지는 이제 만족도가 높으시고, 예. 사실 이제 이게 처음에 센터의 설립 목적이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없는 군 단위의 그야말로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 로컬 잡센터가 구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 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하고 전라북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선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게 이제 조금씩 없는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 이제 김제시나 그다음에 남원시나 이런 데는 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만은 농촌의 어떤 그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이제 그 시단이나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에 같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무처장님 가까운 이제 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완주, 예를 들어 남원에는 잡센터가 없습니다만 이곳에서 또 남아 있는 유효 인력들을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좀 연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문제는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예. 농민들 어떤 단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 이철규 과장님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고용복지센터와 함께 연계한 도농 상생형 플러스 사업이라서 14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잡센터를 통해서 또 농촌의 인력을 지원하는 이 기관, 이 시스템 굉장히 좀 뭐 도에서도 함께 좀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지금 그 도농 상생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예. 또 이게 상당히 성과가 있고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좀 확대해서 아까 없는 지역들 특히 이제 농촌의 유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 일환으로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자, 고창의 사례에 고창군 로컬 잡센터의 센터장님 통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곳으로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좀 더 조언해 주실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이제 과장님 그리고 뭐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사실 농도 정부인 만큼 농업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농촌 출신이라서 농촌에 대한 관심 또는 이해도가 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막상 농촌 일자리를 현장을 뛰어보니까 농업은 제조업하고 달리 그때 재배하지 않거나 그때 수확하지 않으면 일년 공사를 마치게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어떻게 보면 몇 해 전부터 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말 그대로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 조선업이나 자동차가 고용 위기 업종이나 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던 반에 우리 농업은 너무 이렇게 등하시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그다음에 농업에 참여하시는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그리고 저희와 같은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조금은 사실 지금 도시민들의 유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농가에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은 일당도 받아 가시면서 그 이수를 받는 방법도 좀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이 일반적으로 인턴이나 캐스턴 디자인이 산업체 위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약간 농업 쪽으로 연계하는 방안 이런 어떤 디테일한성을 좀 보인다고 하면 우리 농촌 그리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 충분한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로컬 잡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인력 수급이 가능한 체계를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창군 로컬 잡센터 김희진 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분들이 이제 일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생산성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 아울러서 이제 고용하는 농가들에 대한 사전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행이 되어야만 서로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 또 성장하는 농업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좀 병행하고 계시죠? 예. 우선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가 뭐냐면은 이제 기숙사, 이제 숙소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 소통, 그다음에 이제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가 그렇죠. 큰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진안하고 고창이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 2개소가 지금 설립이 될 예정이고요. 예. 수요가 항상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비 자체 사업으로 정읍, 임실, 순창 3개소를 새롭게 선정을 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이제 다문화 센터가 다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하고 또 우리가 그 농촌 인력 중개 센터가 있는데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통해서 또 농장주 분들에 대한 인권 인식이랄지 역량 강화 그 부분을 같이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춘 사무처님 실제 농가들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언어 소통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숙소 문제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지원이 좀 제일 절실해 보인다고 보세요? 저는 좀 더 크고 좀 미래적으로 받는다 생각해요.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하고 근로하는 그런 어떤 노사 문제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뭐 30년 내로 한 1,300명이 줄 거라고 지금 인구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태어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 노동에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이 나라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그런 어떤 고용과 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같이 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권 문제라든가 뭐 성폭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생기는 이유가 보면 떠나는 그런 시각 속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우리 국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것까지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인식을 좀 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더 확장시키고 넓혀 나가야 된다. 그런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산업화 시기 독일로 광부 간호사 가고 80년대 중동으로 또 일자리를 떠났습니다만 이제 단순한 1, 2년에 이제 일하고 돌아오는 경우 하지만 거기 이제 이민을 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 사무처장님 말씀은 농업 농촌의 인력 문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간에 걸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국민으로서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이 농촌뿐만 아니라 이제 공업 제조 현장에서도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은철 사무처장님은? 네, 정충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다 해주셔버려가지고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농촌의 노동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의 뭐 인구 소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외국인 주민들이 농촌에 정주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이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고용이 먼저 되어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 조금 농촌 지역에서는 어떤 그런 근로 계약을 아까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딱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게 고용을 하는 그런 고용 관계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거를 먼저 선제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류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던 그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제조업에 국한돼서 했는데 앞으로 장차 그것들을 농업 분야로 확대를 해가지고 과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용을 해야만 체류 자격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뭐 관련 관계 기관분들이 담당자분들이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모두가 다 조금 서로 원하는 방향들 그리고 좀 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해결책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이민자 가족들이 많이 드러난 것처럼 이 농업 농촌도 제조 현장, 산업 현장 이 공간에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과장님 앞에 그 잡센터 그 센터장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느낀 점입니다만 도시 내에서도 농촌으로 일하고자 하는 또 유휴 인력들에 대한 연계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고창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사실은 이제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일자리가 그렇죠. 상당히 수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업무를 같이 병행하든지 아니면 지금 잡센터 형식의 전문 특화되어 있는 전문 지원기관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앞서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적인 부분, 인권적인 부분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얘기했던 것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수도입니다. 산업수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산업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문제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좀 또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이나 또 이제 농촌에 대한 인력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라북도 행정위에서의 방향성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충식 사무처장님, 지금 현재 특히 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휴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농촌에 오기 위해서는 농업의 농촌의 기본 사회적 시각이 조금 이제 지금보다 달라진다 생각해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농촌 간다, 농사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농업 농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시기적으로 뭐 기후위기 시대라든가 어떤 외국에서도 뭐 국지전 이런 전쟁의 시기, 그다음 코로나 시기 이런 것들 갈수록 악화되는 생존의 시기에 농업 농촌의 역할이 얼마큼 확대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그만큼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지 그런 시각 속에서 유휴인력들도 좀 농촌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철 사무국장님. 네, 뭐 외국인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력이 필요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였지만 단순히 노동력만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좀 여러 가지 제도나 인식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라북도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외국인 관련된 문제는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전라북 특별자치도도 시행되는 마당에 좀 많이 좀 잘 조율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농도인 전북에서 더욱더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국인 계절 노동자인데 이런 정책들이 현실 속에서 좀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유셉 노동자의 집의 김호철 사무국장,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이철규 과장, 전국농민의 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